궁금하게 하는 잡지 오기네. 이게 이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느 분 그런 이야기가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말 만들기 1번, 2번이 에 의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는 들어얹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앞잡이가 된 저는 동양대학의 황종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입니다. 자기 단체, 소속된 단체가 하시는 주요 활동, 그다음 구성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이 정도를 좀 소개 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부터 시작하시죠. 가물며 마을계획단의 구성원은 주민이 52명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임원이 15분입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 분과는 이제 5개 분과고요. 마을교육 분과는 이제 기존에 2019년도부터 저희가 하던 마을교육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고 있고, 마을교육 협의회가 저희 기획단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농촌경제분과, 생활 SOC 분과, 그리고 문화관광분과, 지역공동체 분과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지역 주민들 SOC 사업을 하려고 사실 구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도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치 역량이 필요해서 자치 역량 교육 과정을 계속하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네, 수신제가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자치의 6분과 젊은 학부모님들 4분, 그리고 지역을 떠났지만 도와주고 싶다는 1분, 그래서 11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마을을 돌보는 역할과 어른과 아이들 돌보는 역할로 주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성교육 공동체는 협동조합 최소 인원 간신히 맞춰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저와 저희 남편 부부가 이제 부부를 포함해서 귀농귀촌하신 한 10년 넘게 되신 분들과 또 원주민분들 이렇게 좀 섞여 있어서 6명이지만 좀 알차게 섞여 있는 그런 이제 협동조합이고요. 저희 조합에서는 이제 청성마을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돌봄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마을학교 돌봄이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라고 옥천군과 이제 위스타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지역에서 이제 뭐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랑 같이 영어 캠프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벌써 올해로 이제 4번째 개최를 했고요. 저희 그리고 작은 음악회라고 정말 작은 음악회를 또 이제 3번 개최하고, 올해 3회째가 이제 11월 28일 날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중심지 사업으로 마련된 거점 시설의 1층에 청성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이제 이관을 했어요. 그 전에는 면사무소 한쪽에서 이제 그냥 책만 있는 책장 서가 수준의 이제 그런 도서관이 이제 거점 공간으로 옮겨오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제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저희 교육공동체가 같이 협업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들었고요. 그분들이 주공농민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게 돼요. 작은 도서관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 그리고 마을 학교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주민자치회까지 가게 되는데요. 마을 학교 강사들, 주민자치회 자치 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 강사님들,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서 함께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원은 26명이고요. 조합원 90%는 주민자치회 위원이고 전직도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은 함께 마을학교라고 하는 마을학교 운영과, 그리고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운영을 하죠. 돌봄 사업이죠. 그리고 주민자치회 자치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같이 운영하면서 지역의 교육문화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네. 우리 조합 인원을 이야기 좀 해주시죠. 26분입니다. 2007년에
6명이 연민노 공동체를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연민동락 노인복센터를 설립해서 주간보 방문 요양 홍보교 이 활동을 했고 2009년에 그 노인복센터 안에 머물지 말고 좀 지역 문제 조금 더 감시를 받자 해서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찾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떡공장 용동이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 노인복센터 책임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걸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연민농락 현재는 농업의자법인이죠. 용동을 책임지는 이쪽에서 이제 수행하게 됐고 2009년에 저희 지역의 유일한 초등학교가 사라지면 폐교 위기에 놓이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시작했고 작은 학교 살리기가 성공하면서 그렇게 모인 학부모들하고 마을 학교를 만들었고 이 마을 학교가 이제 나중에 깨운 마을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연합면 소재지에 유일하게 있던 가게가 사라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11년에 동락전방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 행안부 마을 겹사업으로 나중에 이거를 14년에 사역으로 다시 전환해서 이걸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2017년에 10년이 돼서 평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에 뭐 인구 감소 과수와 뭐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합면 활성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동안 접촉하지 않았던 행정, 지역사회 리더들과 추진을 꾸려가지고 연합면 활성화 사업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최근에 이제 주민위원회에 활동할 간사 젊은 친구가 와서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연민동락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 현재 16명이 있고요. 이제 연민동락 공동체는 후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후원자가 320명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조합원 있는 데가 동락전방에 4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락전방 조합원이 400명이신데 지금 우리 그 묘량면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1690명입니다. 그러니까 1600명 정도 인구 중에 400명 이상이 지금 조합원 동락전방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들으려고 이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아까 2007년에 이제 조합을 시작하셨다 했는데 그때 조합을 왜 하게 됐을까요? 선배가 안 하게 해가지고. 여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저 권위원장이 선배가 하라 해서 이제 조합을 시작했답니다. 그 선배가 하자 했던 그 스토리가 우리 이제 여기 각 그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메시지 또는 각자가 시작한 동기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 저 권 대표의 그 동기가 선배 하라고 했던 그 선배 뜻이 뭐였을까요? 그 당시 3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이제 각자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대학 때 인연이 있다 보니까 대학 때 뭐라 그러냐 외쳤던 그러한 것들을 도시 아파트에서 난민으로 살면서 다 이발시키지 말고 가장 어려운 곳 변방 면으로 들어가서 돈 많은 동료들끼리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꼬셨죠. 그래서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다 그 6명, 5명이 넘어가가지고 내려오게 됐죠. 그 이제 지금 이제 그 6명 중에 이제 4명은 남아 있다 이 말이죠. 처음에 시작했던 멤버요? 5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분이 남아 있다. 네네. 네, 지금 6명이 결의를 해서 오시켰는데 지금 17년 됐다 그죠? 17년 지났는데 5명이 아직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상 받을 만하죠? 네. 그럼 박수를 치셔야 돼 지금. 자, 우리 축복은 그럼 왜 시작하셨어요? 저도 도시에서 이제 교육운동,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가 저는 아이들을 홈딩굴링을 시켰거든요. 홈스쿨링이 아니라 홈딩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에서의 교육 여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탈출하고 싶었고 자립하는 문화 교육을 하려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근데 내 아이만 나만 재밌게 산다고 해서 재밌게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시골이라는 곳이.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이제 맡아서 운영하면서부터 그 지역의 여러 문제들이 같이 보였고 지역민들과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농촌 운동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운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그렇게 하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힘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자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주민자치회까지 간 것 같고요. 요즘은 재밌어요. 마을 빵집까지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실험들을 쭉 해서 놀고 있습니다. 그 마을 이 두 분은 이제 우리 마을지 12호에 그 사례로 글을 소개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 죽곡은 전국에 현재 우리가 읍면동이 3,501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서 활동하는 데가 1,400개 정도 됩니다. 그 1,400개 주민자치회 중에 주민들이 발의해서 조례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를 만든 유일한 사례가 우리 죽곡면 주민자치회입니다. 비슷한 사연이죠.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시작하신 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내를 너무 이렇게 공식적 이야기만 말고 속내도 한번 이럴 때 드러내보자 이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귀촌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오게 된 목적은 도시의 차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도로에 차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사실 대책 없이 왔어요. 우리 남편이랑 이사 갈까 하고서 한 3주 만에 그냥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좀 노대책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그 공동체를 시작했던 것도 조금 부끄럽지만 이렇게 막 거창한 뜻은 아니었고 당시에 이제 거창한 뜻이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5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돈 내고 들어만 와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네, 뭐 지역에 이제 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들어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사정이 생기셔서 다 사라지시고 저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사실 이걸로 이제 혜택을 누리는 그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포기해버리면은 걔네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되게 이제 어른들이 보면 좀 답답할 만큼 저희가 느리고 천천하고 얼핏 생각 없이 사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 이제 지역의 아이들이 갈 곳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이제 시작한 게 지금 올해 1년이 됐어요. 네, 그런 사연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솔직히 얼레벌레 지금 1년 한 바퀴 또 제가 경험을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정신 차려서 다른 사람들 보시기에도 잘하고 있다 소리 들을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신제가 이사장님 또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왜 시작하셨죠? 저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을 회관이 이렇게 방치돼 있었는데 그 방치된 곳이 너무 흉물스러워서 우리 애들 아빠와 저와 한 달에 문화 유지비를 그 임대료로 써서 마을에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가진 소양을 나눠보자라고 해서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정말 젊고 멋진 청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모르는. 그런데 자기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었대. 옆 동네에서. 그런데 사회복지사 생활을 하다가 마을로 돌아왔는데 농촌 돌봄 서비스 그 농식품부 사업이 있다고 그 사업에 저도 함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고 찾아왔는데요. 예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활동에. 그 공무원이었군요. 그 청년이. 그랬던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제 사비로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너무 반가워갖고 덥석 손잡으면서 수신제가 협동조합을 한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우리 불행인지 행복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현재까지는 일단 즐거움이라고 보고 박수를 쳐드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작품 활동하는 화가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좀 한국화를 전공했는데요. 전국의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 대형 작품을 한 6곳을 걸고 작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은. 네, 우리 간물. 네.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별거 없어요. 이 일을 사실 그 소생할건 인사업의 코디를 뽑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면에서 이제 왜냐하면 22년도 첫 해에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각 면으로 코디를 세웠는데 코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저희 그 면의 부면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 서류를 완성해놨으니 당신이 가서 군에다 내라 이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코 꼈어요. 좀 그 해는 쉬려고 했는데 제가 그 마수의 손길에 얽혀갖고 도망갔어요. 그 부면장님은 군으로 가셨는데 어쨌든 그 연으로 이제 면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20년 넘게 이제 유기농업을 하겠다고 남편이 하는 바람에 사실 시골에 온 거예요. 제가 농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 흙을 밟는 것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옆 대학 동기들이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이 굉장히 몸과 마음이 건강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저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를 여기서 키우면 건강하게 잘 자라겠다. 정신이 좀 멀쩡한 사람으로 클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사실 그 목표로 왔어요. 근데 마음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애가 조금 크면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던 차에 학교가 학생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둘째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마을 학교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다가 사실 그렇게 이제 엮이게 된 거고요. 그런 삶이 지금 그냥 쭉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고 1년에 이모작하는 거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농촌에서 꼭 농사만 짓고 사는 게 다는 아니다.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 절반의 시간은 내 시간으로 빼겠다. 이래가지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저는 이쪽으로 나온 거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떻습니까? 다들 본인의 경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제 자료집 73쪽을 뒤에 그림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73쪽을 놓고 저희 토크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이제 의미를 따라잡기가 저 사람이 왜 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를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자 지금 73쪽에 놓고 보면은 제가 지금 이 5분에게 질문하고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는 이 영역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의 주체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동기와 어떤 일로 구성되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묘량을 아까 굉장히 높은 그 선호도로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라고 하셨던 이유는 저는 묘량은 이렇게 이야기 들으셔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오히려 안 되시고요. 가보셔야 됩니다. 가서 이제 우리 권 대표를 못 살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묘량 같은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꾸준히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비는 게 뭔지 즉 뭐가 필요하고 뭐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발견되면 해결책을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해결책이 본인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씁쓸한 과정을 엄청 겪었지만은 다행히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마한 하나의 사례들로 자꾸 엮어진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 그런데 출발은 방금 이제 이분들처럼 뭐 공무원이 와갖고 손을 잡자 해서 잡아버렸더니 뭐 이렇게 됐다라든지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이영역 이야기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 박사님이 그림을 어렵게 그리기로 유명하잖아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새 직업의 가능성을 하나 보고 있어요. 구 박사의 그림을 해설해 주는 사람. 제가 이제 왜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실 때 왼쪽에 읍면이 있죠. 오른쪽 끝에 주민자치회가 있죠. 그 아래쪽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쪽 이야기를.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주로 지역 만들기
또 농촌 개발 또는 지역 발전 뭐 이런 또는 뭐 내생적 발전론까지도 이야기를 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윗단에 있는 시군, 중간 조직, 수탁법인 요 범위의 이야기를 지난 20년 동안 거의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의 것을 가지고 굉장히 실천 사례와 성공 사례가 전국에 많지만 그것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는 택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장면들을 메꿔주는데 이게 너무나 택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활동하러 자꾸 읍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면에 살고 있는데 활동하러 자꾸 읍에 가서 돌아올 때 우리 면은 뭐예요? 불 꺼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어젯밤 2시까지 이 두 분한테 제가 고문받으면서 우리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기 면이나 마을에서는 대접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면서 읍에 가서 군청에 가 대접받는 또는 군 밖에 전국구 이런 모임에 가서 대접받는 활동가들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성취, 퍼포먼스는 결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택없이 부족하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한 결과 이 그림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아랫단에 보면 마을 자치회가 있고 왼쪽에 마을 회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마을 회관이 아니고 이제 경로당으로 다 바뀌었죠. 경로당으로 등록해야 보조금을 주는 거, 운영비를. 원래는 마을 회관에 운영비를 줘야 되죠. 근데 마을 회관 운영비를 안 주니 경로당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자치회와 같은 주민들이 우리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고 조직하고 활동해야 될 영역은 전부 없어지고 왼쪽에 그 아주 좁은 그 공간, 시군 행정,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 공간 안으로 아주 압축돼가 쪼그려 들어가 버린 거죠. 남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의 삶이 면에서의 삶이 지속될 수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그래도 그중 가능하면 읍 정도 나가고 아니면 옆에 읍으로 가는 거죠. 옆에 동으로 가든지. 그것이 이제 농촌이 공간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굉장히 큰 하나의 흐름들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복원하는 방식은 오늘 오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청산면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뭔가 이 센터들에 한 25억을 들여서 기능 개수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것이 청성면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게 이제 사실은 제 눈에는 보이지만 오늘 차마 청성면민들 앞에서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이사장님을 오늘 모시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다 이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이야기는 이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군청이나 농식품부나 또는 국토부나 행안부 사업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이 영역, 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주체가 먼저 있을 때 그들이 존재할 때 정부의 정책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사업에 오니까 그 보조사업에 민간 주도해라 하니까 그거 필요해가 위원회 만들거나 조직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어차피 예산은 집행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조직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에서 저희들이 비영리 법인이라고 썼던 이 영역에 방금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여러분들 그거 왜 시작하셨어요? 그 조직은 면에서 무슨 활동하세요? 몇 분이나 모이셨어요?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 그럼 여러분들의 조직을 저 이 영역에 있는 우리 조직이 꼭 무슨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어야 되고 무슨 사단법인이 되어야 되고 또 조합원이 몇 명 이런 것이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 면의 일상 속에서 내가 불편해하는 것 또는 우리 면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같이 해결할 주체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에서부터 저희들의 이 그림은 시작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제일 중앙에 배치하는 전에는 저희들이 저하고 구박서 그림 그리면 주민자치회를 중간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그러한 상징성과 제도적 의미는 충분히 있지만 그것이 이 중앙에 올 정도까지 가려면 현재 제도 수준으로는 훨씬 몇 걸음 더 나간 다음에라야 그게 가능하고 설사 그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면에 이분들이 안 계시면 그 주민자치회가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안 계시면. 그래서 내일 아침에 토론하실 때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와 우리 법인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앵커 조직의 실천 조직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에 맞는 토론을 좀 해주십사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두 번째 질문은 1영역과 3영역에 관계되는 거예요. 주체들이 서면 그럼 저쪽에 두 쪽은 한 20년 활동한 주체들이 그 면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 세 주체들은 이제 시작하는 중이잖아요. 이쪽에 세 주체들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3영역과 1영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좀 이따가 할게요. 우리 저 주곡과 묘량보다 먼저 질문을 제가 여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청성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그 아까 여기 발표 자료에 보면은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 위탁 외에 수익 사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청성 면사무소 아까 면장님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전에는 계셨는데 면사무소하고는 우리 센터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단은 같은 주소지를 쓰는 관계고요. 그리고 깊이 있네요. 네, 그래서 글쎄요, 저희가 이제 뭐 협력을 하고는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무형의 좀 협력인 것 같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뭐 하다못해 일자리나 뭐 그런 부분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좀 연결되는 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탁은 군으로부터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옥천군과 맺은 그렇죠. 그러니까 청성면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시지만 청성면 사무소하고는 실질적인 행정적 법적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군청에서 위탁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앵커 조직을 읍면에 만든다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는 읍면에 있는 행정 조직은 권한과 책임과 자기 재량을 갖고 있지 않는 행정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권 대표나 박 대표가 일을 하셔도 군청에 드나들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이 구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 면에서는 이분들이 군청에 드나들면서 뭘 가져오면은 속마음으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겠죠. 공무원분들이. 왜서 저 사람도 군에 가갖고 자꾸 군청하고 오냐는 거지. 면사무소 면장은 낸데. 이제 이런 구조들이 또 사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구조를.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우리 면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이어서 그 관계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면하고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제가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요즘 올해는 면사무소 안에만 들어가면 수신의 보배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많이. 저희 수신제가 협동조합이 22년에 설립됐는데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가가 호호 이사들이 다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눔을 하고 그리고 키트 갖고 가서 만들어서 갖고 가서 어르신들과 문화활동하고 아이들의 공부방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말 수돗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공간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또 그런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수신제가가 하고 있는 걸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알아봐주고 그래서 지금 면에서는 네 저를 예뻐하는 관계에 있다.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네요. 행정을 적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지역 만들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행정과 민간 협력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이 또 하나의 과제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건강함이라는 거는 때로는 슬기롭게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또는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여기 이런 자료에 적어 놓으셨어요. 수신제가 협동조합이 직접 수탁을 하거나 자생단체 연합 형태의 신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수신제가는 실행조직이 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저희가 25년 논촌 협약 대상자여서 그렇지. 네. 마을 읍면 발전 기획에 수신제가 협동조합이 지금 나서서 중간에 이런 행정 위탁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라는 주무관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구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우리가 행정 업무나 신뢰가 쌓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전에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장님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 만나야겠습니다. 이렇게. 네. 반응이 왔던가요? 아직 못 읽으셨어요. 좋습니다. 그 내일까지 토론을 충분히 참여하시고 좀 더 이렇게 이해 구조들을 넓히신 다음에 시장님을 만나시는 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저쪽으로 질문을 넘길 텐데요. 지금 아까 우리 죽곡에 보면 함께 마을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위탁받아 있는 건 어떤 거죠? 또는 보조받고 있는 것과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실래요? 네, 위탁은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저희가 직접은 아니고 저희랑 연계한 사업들은 위탁은 좀 있어요. 생태텃밭 정원 수업이라고 하는 곡성군 지역화 교육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요. 처음에는 저희 조합원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곡성군으로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 한 1억 2천 정도의 사업으로 곡성군 유초중고 학교에 정규 수업으로 생태텃밭 정원 수업이 들어가는 사업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강사비가 강사분들이 한 12분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5명을 받아서 주강사는 신중년 일자리로 그리고 보조강사는 위탁 사업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 돌봄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하고는 뭐 실질적으로 연계는 이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은 이어가고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농식품부 사업으로 받아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으로는 이제 마을학교 사업,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함께 연계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 자치 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 중 거의 대부분을 조합원들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략 지금 죽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앵커 조직이 군에 상당한 일정한 사업들을 위탁받은 거죠, 그죠? 보조 사업이 아니고, 그죠? 그럼 거기서 이제 인건비 아까 설명 2명 하셨어, 그죠? 그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인건비 부분은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비가 저희가 처음에는 9천만 원 사업이었어요. 3천만 원이 인건비, 6천만 원이 사업비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인건비로 책정은 안 하고 2사람의 돌봄반장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2분과 이제 도서관 활동가가 있고 마을 학교 활동가 활동비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렇게 연계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쭉 이어가고는 있고요. 실제 인건비성으로 저희들이 크게 힘을 받고 있는 거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생태텃밭 정원 수업 이 사업이죠. 그래서 한 분당 한 160만 원 정도의 인건비성 지원이 되고 보조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아마 큰 일자리 창출은 된 경우죠. 우리 이제 묘량이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지금 5개의 사업을 오늘 소개해 주셨거든, 그죠? 우리 묘량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중에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운영하고 활용해서 하는 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다 공간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6명이 출자해서 땅 사고 건물 지은 거 거기 쓰고 있고 신경질 막 나는 거거든 지금. 3, 4년 전에 그동안 함께 맺었던 회원들, 후원자, 출자자들이 다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땅을 사고 거기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거기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고민의 방향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질문을 일부러 한 거예요. 본인 괴로운 답변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혹시
그 묘량면 안에 빈 건물이나 공공시설은 없을까요? 저희 바로 옆에 하나 있고요. 2층짜리 85평 단면적. 그 최근에 이제 기초거점사 건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단면적이 85평이니까 2층짜리 두 개에 놀고 있는 공간이 있죠. 예, 이렇게 많은 사실은 묘량면에 주민 440명이 참여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리고 바로 옆에 빈 건물이 있어도 공공시설로 지금 이렇게 본인들 건물을 융자내에서 지어서 지금 해야 활동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는 지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굉장히 이게 괴로운 지점이고 그러나 또 하나 제가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묘량면이 우리의 길에 굉장히 뚜렷한 족적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을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기재부하고 마을의 재산들을 등기를 하는 법적 조치를 좀 만들어서 마을 재산은 국공유 재산처럼 재산세와 세금을 전부 면제해주는 방안을 지금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관부분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20년 정도를 저 정도 활동했으면 관계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 대표가 고생하고 괴로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만 보실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주민들이 이런 과정하고도 이거를 좀 바라볼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답변하기 좀 신경질을 하는 지점인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질문을 했고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참 다행입니다. 그다음 이제 사실은 묘량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사점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활동을 여러 개를 면에서 하다가 보면 도달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묘량이 이 5개의 조직들을 통합하는 고민을 지금 회의를 첫 회의를 한번 했다 이렇게 아까 언급하셨죠. 이 5개를 이 지점이 가면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제도하고 우리 민간에서 20년 동안 형성해놓은 면내 주민 역량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될 건가 실제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한 단계에 왔거든 저기는.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아산 송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저렇게 한 20년 따듬어온 조직들이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접수하러 들어갔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제한테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접수하러 들어갔더니만 주민자치회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봉사만 해야 되는 거꾸로 평소 활동을 일상 활동을 방해받을 정도로 주민자치회에 가서 노력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회 제 전공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좀 논의하고 있는 방향이나 고민하고 계신 대목이 방향이 있다면 좀 공개 한번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건물을 제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씁니다. 이제 욕심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서 지역이 정말 저희를 필요로 하면 왜냐하면 지역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저희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실력 구축이 되면 이거를 누가 하겠냐 너희들이 해야지.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일 그렇게 이제 그런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군에서 전향적으로 만일 그렇게 위탁이 됐든 그런 주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실행 조직으로서의 민원공동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하면 예전에 번영에 네가 들어와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손을 잡았던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려고 해요. 그 묘량은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주민자치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대체할 만한 주민의사 형성 기구를 몇 개 만들었는데 번영회를 결합해서 방금 이야기하신 본인이 번영회 사무국장으로까지 들어가면서 번영회를 활용해서 여기 보면 이 조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메모를 해놓았는데
묘량면 지역 활성화 주민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이 기초 거점 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가 된 거고요. 이제 요 단계에서 이 정도 조직이 앵커가 만들어지면 그들이 필요한 사업을 받아오는 거는 구 박사가 발표하실 때부터 너무나 쉽다라는 말씀이에요. 평가하는 쪽에서는 그런 주체가 있는 데를 못 찾아서 못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묘량이 2단계에서 그러한 그 면단위 주민 조직을 의사 형성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이 모든 조합들이 실행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잖아요. 묘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업을 받아와도 묘량 안에서 해결이 나는 거예요.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91쪽에 묘량이 그림을 잘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잘 보시고 우리 고생해 주신 5분한테 박수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뒤에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회 명칭을 전국 읍면 실천 조직 성과 활동 교류회로 공유회로 이렇게 한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여태가 이거는 없이 사업비만 지역에 자꾸 갖다 넣다가 보니까 지역에 갈등만 생기거나 조금 돌아가는 데는 몇 분 부자 되는 형태로 귀결되는 그것이 지역 만들기가 아니었다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일본 사례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그 지역 만들기라는 것, 마을 만들기라는 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 미단위의 마을 만들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일본에서 마을 만들기가. 그래서 저도 요즘 의도적으로 지역 만들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해를 우리한테는 이미지를 자꾸 오버랩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회와 우리의 관계는 이게 있다고 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방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는 자치회가 대표기구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면 단위의 주민 의사 결정권은 여기에 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제도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실천 조직들이 이쪽하고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가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하고 좋은 관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맹목적 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코아가 성장하면 이 자치회의 역량들을 모으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실패의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자치회가 아무리 많은 권한을 가져도 면 지역의 주민 주체들이 튼튼해지진 않는다. 실천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학술적 개념은 이쪽과 이쪽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주민자치라는 학술적 개념은 이거 제도로서의 주민자치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제도로서의 주민자치고요. 예를 들면 옥천 안남에 내일 가실 안남면 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바로 이 조직인 것 같지만 안남에서 이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안남 사례를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내일 가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출발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라고 했을 때 이 제도적인 주민자치에 너무 고정시키지는 마시고요. 현재 하고 계시는 활동이 면지역 안에서 주민자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제도적으로 확장되고 관계들이 더 깊어지는 과정들이 면의 주민들이 자리 잡는 과정이고 그 단계로 가면 면의 주민 대표기구가 만들어지는 논의가 제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주민의회라든지 이걸 자치단체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준자치단체를 만들고 주민 법인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배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모양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 모든 논의가 실효적이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관계죠. 이쪽 관계. 이쪽 관계를 할 때는 구자인 박사 자료 중에 여러분들 현재 제가 본 자료 중에는 그 자료가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찾고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입니다. 법률로서. 그 다음 행정사무위탁 또는 민간에 대한 행정사무위탁. 행안부 규정으로는 이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근데 이게 조례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이게 앞뒤 바뀌어서도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사무위탁입니다. 사무위탁. 그럼 오늘 우리가 보조와 위탁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의 활동을 보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위탁과 관리위탁,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위탁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위탁 외에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사무위탁하고 이걸 묶어 하는 것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구 박사가 만든 자료를 여러분들 그림도 복잡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까도 지나갔잖아요. 그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그림을 이해하시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이 법률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그림을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이 법률을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해당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관계는 여기 관리위탁, 사무위탁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읍면에 있는 비영리 조직이 자치단체나 준자치단체가 되는 정도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걸 활용하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떻습니까? 읍면 단위에서 이 3자가 결합되는 구조를 우리는 읍면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좋은 읍면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읍면이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이 좀 됐습니까? 자, 청년들 소개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명단을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가 밥 먹고 이 자리 다시 모였을 때 밥 여기서 먹습니까? 그러면 밥 먹고 소개할 때 청년들을 꼭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자들이 제가 초대하려고 했던 분 5분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 안개의 어디 갔어요? 아니 민재희 말고 이은주 씨, 의성 안개 이은주 청년을 제가 초대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묘기가 있네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전부 다 영어로 바뀌어 버렸네요. 왜 이러죠? 잠깐만요. 사람을 그러면 이름을 어디에? 방법 없네요. 의성.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메모를 여기에 또 해놨죠. 그 다음 홍성에 아까 소개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청년을 막 벗어났지만 뜬금없이 활동가에서 어공이 된 우리 황바람 박사.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들어볼 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경북 청도에서 온 우리 유소정님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유소정님을 초대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 한 분은 여기 분입니다. 우리 옥천 가셨어요? 옥천 이다연. 네, 가셨어요. 네. 그 옥천 센터에 청년분이 한 분 계셨는데. 다 청년인데 그러니까. 사무실 그러면 옥천의 이다연님은 됐고요. 우리 권 대표 어디 가셨나? 권 대표 옆에 계시던 우리 청년분. 온지 한 달 됐다는 우리 청년분. 일주일. 우리 중에 가장 활동 경력이 최초인 가장 짧은 청년을 오늘 발견했거든. 그래서 그분 이렇게 초대하려고 했으니까 4분을 좀 이따가 꼭 소개를 하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